현대물리학을 이끈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 어렸을 때 머리가 나쁘다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어른이 되어서 천재로 이름을 널리 알린 사람. 새로운 물리학 이론을 발표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자기를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나에게는 특별히 좋은 머리나 재능이 없습니다. 그냥 호기심이 강할 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호기심을 싹 틔운 것은 바로 좋은 책들이었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릴 때부터 이름난 과학자들의 책뿐만 아니라 철학책, 문화책까지 가리지 않고 읽었어요. 호기심과 수많은 책을 밑거름 삼아 아인슈타인은 즐거운 상생의 세계에서 쑥쑥 자라날 수 있었답니다. 아인슈타인은 1879년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아니, 우리 아기 머리가 왜 이렇게 크지? 아인슈타인은 어릴 때부터 또래들과 좀 달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아주 컸고 3살이 지날 때까지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쉬지 않고 제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지요. 엄마, 물은 왜 끓어요? 하늘은 왜 저렇게 파랗고요? 아빠, 유리는 왜 속이 들여다 보여요? 아인슈타인은 어른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묻고 또 물었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인슈타인을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입을 꼭 다물고 있던 아이가 말을 하는 게 마냥 기뻤거든요. 5살 무렵 아인슈타인은 아파서 누워있을 때였어요. 얘야, 이걸 가지고 노렴. 아버지는 아인슈타인이 심심해할까봐 나침반을 주었어요. 빙그르르 도는 나침반 바늘이 무척 신기해 보였지요. 아빠, 바늘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까닭을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나침반 바늘은 자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구에는 자석을 잡아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 그 힘 때문에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거란다. 아인슈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다 잠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작은 음악회를 열었어요.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을 켜고 여동생은 피아노를 쳤지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갑자기 연주를 딱 멈추더니 말했어요. 내일부터 학교에 가지 않을래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아인슈타인을 쳐다보았어요. 선생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것들을 몽땅 외우라고만 해요. 그때 독일의 학교에서는 지나칠 만큼 엄하게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달달 외우는 것을 싫어한 아인슈타인은 툭하면 혼이 나곤 했지요. 아버지는 아인슈타인을 부드럽게 달랬어요. 졸업을 해야 네가 좋아하는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어. 알겠니? 아인슈타인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5살 때 아인슈타인은 독일에 홀로 남겨졌어요. 아버지의 일 때문에 가족 모두가 이탈리아로 떠나야 했거든요. 대학에 가려면 졸업시험을 봐야 하니 넌 여기 남아 공부하렴. 가족과 떨어져 하숙집에서 지내는 동안 아인슈타인은 몹시 외로웠어요. 게다가 군대처럼 모두 똑같이 맞추기를 바라는 학교도 답답하게만 느껴졌지요. 마침내 아인슈타인은 졸업시험도 보지 않은 채 그리운 가족이 있는 이탈리아로 갔답니다. 아인슈타인은 몇 달 동안 즐겁게 보냈어요. 앞으로 무엇을 할지 잘 생각해 보렴. 어느 날 아인슈타인의 앞날을 걱정한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인슈타인은 대학에 갈 생각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스위스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1년 뒤 아인슈타인은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게 되었지요. 이 친구 수업에 안 들어오고 또 혼자 공부하고 있군. 가장 친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수업을 꼬박꼬박 듣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혼자서 책을 많이 읽고 실험도 열심히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에른스트 마흐의 책을 읽으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고 뛰어난 물리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답니다. 에른스트 마흐는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 반드시 진리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어요. 아인슈타인은 이에 자극을 받아 이미 진리로 받아들여진 이론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지요. 아인슈타인이 늘 공부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친구들과 토론하는 것도 좋아했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것도 좋아했지요. 또한 마리치라는 여학생과도 가까워졌답니다. 여자도 남자처럼 일할 수 있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을 할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당당하게 말하는 마리치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어요. 1900년 아인슈타인은 졸업시험에 합격했어요. 일자리를 얻으면 결혼할 생각이었던 아인슈타인은 여러 대학에 일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바라는 일자리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어요. 아인슈타인은 고등학교에 임시 교사가 되어 얼마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첫 수업을 하려고 아인슈타인이 교실에 들어섰을 때 학생들은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두드렸어요. 참 재밌게 생긴 선생님이네, 하하하. 아인슈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칠판에 수학 공식을 쓰기 시작했어요. 교실이 조금 조용해지자 아인슈타인은 입을 열었어요. 배우기 싫은 사람은 집에 가도 된다. 너희를 때려서 억지로 가르치지는 않을 거야. 그 뒤로 버릇없던 학생들이 점점 얌전해졌어요. 아인슈타인은 뛰어난 선생님이었고 학생들은 차츰 아인슈타인을 존경하게 되었지요. 1902년 아인슈타인은 친한 친구의 추천으로 스위스 특허청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다음 해에는 마리치와 결혼도 했지요. 곧 아이가 태어났고 생활도 점차 자리를 잡아갔어요. 아인슈타인은 언제 어디에서건 틈만 나면 연구를 했어요. 그런 노력 끝에 1905년 과학 논문 5편을 발표했지요. 특수 상대성 이론, 광전 효과. 정말 대단한 논문이야. 논문을 읽고 난 과학자들은 하나같이 깜짝 놀랐어요. 이 논문 가운데 하나로 아인슈타인은 박사학위를 받았답니다. 어느새 아인슈타인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어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바로 종이에 적는 습관, 허름한 옷차림, 부스스한 머리 모양까지 모두 그대로였지요. 아인슈타인은 다른 과학자들이 틀림없다고 믿는 이론들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머릿속에서 꿈틀거리는 상상력은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지요. 빛을 타고 빛과 같은 빠르기로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 아인슈타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우주의 수수께끼를 하나하나 밝혀나갔어요. 아인슈타인 박사님, 취리히 대학으로 와주십시오. 마침내 아인슈타인은 오랫동안 바라던 대로 물리학 교수가 됐네. 물리학 교수가 될 수 있었답니다. 다른 대학들도 아인슈타인이 오기를 바랬어요. 저희 대학에도 오시면 연구할 시간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1913년 독일의 이름난 물리학자인 막스 플랑크의 설득으로 아인슈타인은 독일 베를린 대학으로 가게 되었어요. 강의를 하는 중에라도 언제든 질문을 하세요. 아인슈타인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모습은 다른 교수들과 좀 달랐어요. 강의가 끝난 뒤에는 때때로 학생들을 집으로 데려가 질문에 답해주거나 함께 음악을 연주하기도 했지요. 아인슈타인은 베를린 대학으로 온 이듬해 여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다니. 아인슈타인은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게다가 슬프게도 두 아들을 데리고 스위스에서 지내던 부인과도 사이가 점점 멀어졌지요. 아이들은 스위스에서 내가 기를게요. 부인과 헤어진 뒤 아인슈타인은 더욱 연구에 매달렸어요.
1916년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지요. 하지만 이 놀라운 이론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몇몇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을 헐뜯었어요. 정말 터무니없어. 그 이론이 사실이면 증명해보라지.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이론이 맞다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먼 곳에서 지구로 오는 별빛이 태양 둘레에서 살짝 휘어져 그 위치를 조금 바꾸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 식이 일어날 때 아주 좋은 기계로 한번 재어보십시오. 아인슈타인은 일식이 일어나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어요. 1919년 마침내 좋은 기회가 왔어요. 태양 둘레에서 별의 위치가 바뀐 것을 발견했다. 1919년 5월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이 일식 과정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덕분에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옳다는 것이 또렷하게 밝혀졌지요. 영국의 왕립학회에서는 아인슈타인을 크게 칭찬했어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과학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름은 더욱더 널리 알려졌어요. 게다가 1905년에 발표한 광전효과 연구를 인정받아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도 받았지요.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과학의 시대를 열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고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도 점점 많아졌답니다.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진 뒤 독일 사람들은 생활이 몹시 어려워졌어요. 나치스는 모든 것이 유대인이 잘못인 것처럼 몰고 갔지요. 유대인인 아인슈타인은 독일에 있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상대성 이론은 악마일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강연을 방해하려는 사람이 늘어났고 집으로 협박 편지까지 날아들었어요. 아인슈타인은 견디다 못해 결국 미국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소에 자리를 잡고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계속 노력했어요. 잠깐 쉴 때면 산책을 하거나 바이올린을 연주했지요. 또 호수에 떠있는 배에 홀로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아주 좋아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조용한 생활을 좋아했지만 평화를 위해서는 기꺼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전쟁은 소중한 생명을 죽이는 잔인한 짓이에요. 나는 싸움을 싫어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에 관한 강연뿐만 아니라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에 관한 강연도 했어요. 또한 유대인 친구들이 독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왔지요. 1939년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독일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독일이 원자폭탄을 연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과학자들과 함께 미국의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자 미국도 비밀스럽게 원자폭탄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1945년 8월 미국은 전쟁을 서둘러 끝내기 위해 일본에 2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어요. 아인슈타인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원자폭탄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바탕에는 아인슈타인이 연구한 이론이 깔려 있었거든요. 원자력은 좋은 쪽으로도 또 나쁜 쪽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죽는 날까지 평화를 위해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이 같은 과학자들과 함께 원자폭탄 쓰는 것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만들었지요. 1955년 심장이 안 좋았던 아인슈타인은 76살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아인슈타인이 누워있던 병원 침대의 머리맡에는 종이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다음 날에도 연구를 계속할 생각으로 놓아둔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자취였답니다.